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를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지금은 25년 11월 말입니다. 자, 생명과학 1과 2, 27 수능 대비 연간 커리큘럼을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할 텐데 이 강의는 수능용 연간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고2나 고1 그런 강의들 학습 방향, 가이드 이거는 내가 따로 알려줄 거야. 알겠지? 지금은 이거는 고3 재수생들 수능용 연간 커리큘럼이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주의. 2027 수능은 말이죠. 1호 교육과정의 마지막 수능이 되겠습니다. 1호 교육과정 이런 말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수능이야. 26년에 고3과 N수생이라 26년 11월에 수능을 보고 대입 지원할 학생들은 그 교과서로 그 수능 체제로 보는 마지막 학년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26년에 고2나 고1 되는 학생들은 교과서와 수능이 달라요. 수능 과목이 달라버립니다. 알겠죠? 요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자기 강좌 잘 선택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요 26년에 고3 N수생 대상으로 하는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26년에 고3 N수생 그래서 26년 11월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은 만만치 않겠지, 그지? 마지막이니까. 재수를 하게 되면 확 바뀌어버려. 교과서도 바뀌고 공부한 게 달라진다고. 그러면 새롭게 시작할 때 만만치 않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고. 알겠지? 요거 주의사항으로 먼저 얘기하고 들어갑니다. 자, 먼저 생명과학 1부터 하고 저 뒤쪽에서 생명과학 2도 할 겁니다. 생명과학 1을 먼저 수능 분석하겠습니다. 26 수능. 25년 11월에 봤었던 26 수능 분석을 먼저 해야 그 방향에 맞게 연간 커리큘럼 학습 전략이 나올 거야. 자,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내가 총평을 따로 캐스트로 올렸어요. 생명과학 1 수능 분석하면서 26 수능. 이 비슷한 옷 입고 내가 좀 전에 했다고.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26 수능은 난이도가 역대급으로 높았습니다. 20년 이 시스템 역사상 가장 어려웠어요. 생명과학 1이. 왜 그렇게 어렵게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평가원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려웠어. 여러분들이 이제 냉철하게 분석만 하면 돼. 자, 그런데 문제 구성. 열세 문제 개념형, 7문제 추론용, 그 문제 구성이나 문제 유형은 그대로야. 근데 난이도만 올렸어. 어떻게 난이도를 올렸느냐? 개념형 열세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야. 교과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그래서 한 문제당 빠르면 20초, 30초는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근데 이 열세 문제 중에 예전에는 열세 문제 중에 한 두세 문제가 그래도 살짝 난이도 있게 냈거든? 근데 이번에는 열세 문제 중에 두세 문제가 아닌 6문제가량이 난이도가 있었어. 확 올라간 거지. 여기서부터 이거를 애들이 먼저 잡고 추론용, 7문제 추론용 잡으러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스텝이 꼬인 거야. 시간이 한 6분 정도에 풀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전에는 7분, 8분, 9분, 10분 그렇게 오래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당황해서 틀릴 수도 있고 추론용 잡으러 갈 시간이 없으니까 멘붕이 오게 된 거야. 추론용도 못 풀게 되고. 그러면 이 추론용은 쉬웠느냐? 개념용이 어려워졌으니까 추론용은 쉬웠느냐? 아니야. 추론용도 어려워. 7문제 중에 딱 한 문제 18번 여러 가지 유전 그거만 좀 할만했고 나머지가 골고루 다 어려웠고 특히 결정적으로 최고런도 문제가 3문제가 나왔어. 세포 매칭 문제랑 변형 14번 그리고 17번 도려면이 19번 가기도 해서 3문제가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게끔 문제를 내버려서 정말 어려웠어. 문제 유형은 그대로.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조금씩 다 올려놨다. 시간 내에 못 풀었습니다, 이게. 그러나 문제 유형은 그대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요. 그럼 선생님, 생명과학 1 선택과목 시스템, 사탐, 가탐 뭐 다 묶어가지고 선택과목 시스템인데 생명과학 1 못 해먹겠네요 라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 아니야. 왜? 상대평가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전부 다 변별은 된다고. 상대평가가 뭐야? 1등급은 4%, 2등급은 11% 이게 다 나온다고. 어려웠잖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거기서 망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성공한 친구들도 있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잘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 밑에서 얘기할 텐데 그런 전략으로 예전에 3등급 나왔는데 이번에 2등급, 1등급 나온 애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어려우니까 어렵다, 망했다라는 얘기가 더 크게 얘기해서 많이 들릴 뿐이야. 잘 본 애들은 얘기 안 해. 왜 지 친구들이 다 지금 망해가지고 괴로워하는데 나 잘 봤다 그러고 룰루랄라 떠드는 애들이 별로 없죠. 미안한데 조용히 있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상대평가니까 쉬웠을 때도 4%, 11%는 유지되고 어려웠을 때도 4%, 11% 유지된다니까? 그리고 등급컷이 뚝뚝 떨어져 있잖아. 알겠어? 어렵다고 무조건 도망가는 게 아니야. 어렵다. 그럼 뭐가 어려워? 30분 내에 20문제 푸는 건 어렵지. 그건 인정해. 근데 1등급이 42점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직 최종 평가원이 발표한 게 아니라. 그럼 옛날에는 1등급이 47, 45였는데 42로 떨어지니까 할만하다는 얘기야. 어렵다고 무조건 도망갈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어려워졌지만 효율적으로 학습과 그리고 시험 전략을 잘 짜면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등급, 원하는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시험 전략도 중요해. 개념형을 무조건 먼저 잡아야 돼. 20문제가 있으면 개념형만 찾아서 13문제를 먼저 푸는 거야. 그리고 추론형 중에서도 자기가 할 만한 것들 먼저 푸는 거야. 시험 전략. 알겠어? 그리고 만약에 내년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은 안 돼. 난이도가 예상이 안 된다는 얘기야. 올해 어렵게 냈으니까 갑자기 내년에 뚝 떨어져서 난이도를 쉽게 낼 수도 있어. 올해 특이하게 생명과학 원만 과탐 전체 8과목 중에 제일 어렵게 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년에 너무 어려웠어? 그럼 뭐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겠지. 내년에 쉽게 낼 수도 있어.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하여간 어쨌건 만약에 어렵다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는 가계도 되는변이 같이 최고난도 유형까지 다 잡으려고 욕심내지 말라고.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 모든 유형을 다 잡아서 30분 내에 완벽하게 풀어야지. 이런 욕심 내지 말고 부담 덜고 난이도가 높아 어려워 시험장에서 딱 그 판단했을 때는 2문제 빼고 나머지 18문제 맞춰야지. 17, 16문제 잡아야지. 자기 목표 등급에 따라. 그런 식으로 시험 전략을 짜고 학습 전략도 그렇게 짜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개념형을 먼저 확실하게 잡고 겨울에 그리고 추론형 모든 걸 다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잡을 수 있을 만한 중난도 추론형 스킬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내가 목표 등급이 3등급, 2등급이야. 그럼 가계도 돌연변이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야. 학습할 때도. 근데 1등급 만점 목표야. 나 의대 메이저 가야 돼. 그러면 거기까지 공부하셔야 되고. 자기 상황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기야. 아주 유명한 말이지. 선택적으로 거기에만 집중하라는 얘기야. 이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꽤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이 거기 공지사항 올려놓고 댓글을 좀 이렇게 읽어보고 답변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저기 수강평 올라오고 Q&A도 좀 올라오는 거 읽어봤는데 성공한 애들 굉장히 많아요. 조용히 올리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물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거 알지만 그 얘기 다시 한번 강조. 자, 27 수능 변수 이 얘기도 좀 해볼게. 마지막 수능이야. N수생 증가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 오케이? 올해는 특히 국어도 어려웠어. 영어도 어렵고 과학 중에 생명과학 원 어려웠고 뭐 이렇다는 얘기 있어서 재수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테고 객관적으로 지금 이 07년생 있지 황금 돼지띠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이 인구가 많아. 돼지띠라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았어. 하여간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N수생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더군다나 마지막 수능이니까 더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있어. 또 이게 하나의 변수. 근데 생명과학 원만의 변수는 아니야. 그리고 사탐런, 사탐이 쉬워서 중하위권이 일로 많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전년도에서 오래되면서도 됐는데 내년에 또 이게 심화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들만의 리그로 생명과학 원이 중하위권 빠져나가니까 경쟁이 심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어. 그러나 과탐 8과목 중에 생명과학 원이 그나마 덜 빠져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생명과학 원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이 사탐론 영향이 그나마 덜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올해도 그랬고
올해 단적인 예로 요거 얘기 하나만 더 해주면 육모와 구모 수능을 딱 보니까 애들의 수준이 확 올라가지 않았어. 그냥 비슷해. 예년과. 사탐런으로 4등급, 5등급, 6등급 애들이 많이 사탐으로 넘어갔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기 친구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상위권만 남으니까. 안 그렇더라니까. 요번에도 수능 문제 쭉 보면 어이없는 문제, 쉬운 문제를 막 틀리고 그랬어.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야. 알겠지? 근데 그럴 경향이 있다 정도만 내가 언급하는 거고. 또 하나, 과탐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 상위권 공대. 그럼 과탐 가산점이 영향이 커. 연세대 공대를 가는데 뭐 예를 들어 반도체과를 가는데 상위권 공대 학과잖아. 사탐으로 뚫기가 만만치 않아. 가산점을 못 들어. 메디컬, 의치한약소는 더더군다나. 알겠지? 이런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분명하게 소신을 갖고 하시기 바라고. 생명과학 원수능 난이도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해처럼 어렵게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쉽게 낼 수도 있고. 쉬울 때 어려울 때 다 대비하시고 쉬우면 쉬운 대로 잘 보면 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잘 보면 되고 효율적으로 보면 되고. 자, 전략. 개념형은 우선 시험 문제 풀 때도 풀고 공부할 때도 우선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열세 문제 다 맞춰야 돼. 알겠지? 개념형 쉽다고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개념형은 실수 안 하는 싸움인데 짧은 시간에 풀어야 되거든요. 5분 내에 열세 문제, 뭐 7분 내에 열세 문제, 10분 내에 열세 문제 풀어야 되는 거라 만만치 않습니다. 끝까지. 겨울에 이걸 먼저 공부해. 학습 전략으로 보면. 근데 이 1년 내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거로 계속 점검하고 감을 유지시켜줘야 돼. 추론형. 7문제 나온다 그랬지? 선택과 집중이 바로 여기서 필요해. 그래서 모든 유형, 추론형의 모든 유형을 다 잡으려고 욕심내지 말고 내 목표에 맞게 그리고 난이도에 맞게 버릴 건 버리고 내가 집중할 건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학습 전략 그리고 수능 시험에서도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과 개념 학습과 여러분들이 선택한 추론형 스킬은 공부 확실히 하시고 오케이? 거기다 기출문제는 다 외울 정도로 공부하시고 그래서 개념과 스킬 기출 공부는 기본이야. 그리고 뭐가 더 필요하다? 어려워진 생명과학 1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단계별 모의고사. 개념형 모의고사 13문제짜리 있어. 이거 많이 푸시라고. 내가 난이도 좀 더 올려서 올해 이제 공급할 거야, 새로. 그리고 16 모의고사. 개념형 13문제에다 중난도 추론형 3개 더 들어간 거. 18 모의고사. 최고난도 2개 빼놓고 집어넣은 거. 이런 단계별 모의고사가 굉장히 효율적일 거야. 가게도 들은 면이 어차피 내가 풀지도 않을 거. 그거는 일단 놔두고 18문제, 16문제 개념형 요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물론 단계별 모의고사 중에 지금 나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상위권이 많은데 추론형 모의고사도 있어. 최고난도 문제 4문제만 집중적으로 푸는 거. 그것도 내가 공급을 다 해줄 거야. 메이저 의대, 상위권 공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다 해줄 거야. 이거 하고. 실전 모의고사도 하반기 때 여러분부터 집중적으로 할 거야. 20문제 풀 모의고사야. 이건 왜 필요하냐?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해. 그리고 이 시험지가 20문제짜리 이 시험지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굉장히 쉽게 나올 수도 있잖아. 1등급 커트라인 48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3점짜리 하나 틀리는 순간 2등급이 돼버려. 2개 틀리는 순간 2등급, 3등급으로 뚝뚝 떨어질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 풀 모의고사 연습은 뭐다? 모의고사 보고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자기가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어렵다. 그럼 거기서 내가 개념적 먼저 푸는 거 훈련하고 그리고 중난도 내가 자신 있는 것 먼저 풀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 근수축이 자신 있어. 근수축 문제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빠져나올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회차에서 이 수능에서는 근수축이 어렵게 나온 거야. 그럼 대신 막전이나 핵형 분석이나 여러 가지 유전이나 세포 매칭 기본형 이런 거를 먼저 풀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해야 돼. 그래서 풀모의고사가 필요하다고. 모의고사 훈련이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알겠죠? 이런 기조하에 백호 연관 커리큘럼이 나온 겁니다. 알겠지? 자, 요거 전략 선택과 집중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잠시 강의에 대한 기본적인 올해 형식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은, 문제 구성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난이도만 조금씩 올린 거다. 그러니까 시험 운용할 때 여러분들의 전략이 잘 짜는 게 중요해. 그래서 기존 강의를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정규 강의가 있고 모의고사가 있는데 정규 강의는 그대로 사용 플러스 알파, 리뉴얼을 좀 해줄 거야. 조금씩 내가 덧붙이는 게 좀 있을 거야. 그리고 모의고사는 신규 추가를 계속 할 거야. 난이도 높은 걸로. 요렇게 두 개 컨셉으로 갈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연간 커리큘럼. 작년과 똑같아. 먼저 12월, 1월 해주는 요게 섬계한 쓰기완인데 섬세한 개념 완성, 스피드 개념 완성인데 고2 때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요거는 기본 강의입니다. 개념 열세 문제 확실하게 잡고 중난도 추론형 일부까지 잡을 수 있고. 알겠지? 기본 기출, 기출 문제 여기서 다 풉니다. 기본적인 기출, 추론형 심화 기출 말고 개념형 모의고사 있습니다. 무려 50회나 돼.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줄 거고. 이게 첫 번째 스텝. 자, 두 번째 스텝은 요겁니다. 봄에 1학기 동안 상크스,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한 스킬을 배우는 거. 그래서 고난도 추론형 모든 스킬을 다 설명합니다. 지난번 6월 모평, 9월 모평, 11월 수능이 전부 다 새로운 유형은 나오지 않았어요. 기존 유형의 난이도를 높인 것 뿐입니다. 이 스킬로 다 커버 다 됩니다. 이것도 리뉴얼을 할 거야. 5분 기출, 내가 이 펜글씨로 실전 풀이하는 거 보여줄 거야. 알겠지? 아이패드로 그런 거 있고. 16 모의고사, 그리고 추론형 모의고사 이때 동시에 합니다.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이 여름입니다. All Bio in One. 모든 거 총 복습하고 엔제. 그리고 이때 18 모의고사 시즌 1이 조금 쉽게 나올 거고. 마지막 파이널 시기 9월 10월에 파이널 백제와 시즌 2, 3, 4 이렇게 나오는 게 되는 거라 전체적으로 2트랙 정규 강의와 모의고사 2트랙과 4스텝 개념, 스킬, 총정리, 최종 마무리. 알겠지? 2트랙과 4단계 이 컨셉으로 갑니다. 자, 연관 커리큘럼이 되는 거고. 첫 번째,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섬계한 쓰기하는 수능과 내신 대비. 근데 내신은 이제 필요 없고 모든 개념 그리고 기본 스킬까지 해주고 기본 기출 학습.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 문제편. 3등급 정도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맘먹고 하잖아. 그럼 한 달, 두 달이면 다 끝내. 알겠지? 3등급이 가능해. 생명과학 1의 특징이야. 요번에도 3등급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야. 너희들이 시험 문제 펴놓고 다시 봐봐. 개념형 열세 문제를 너희들이 한 15분 내에 풀라고 하면 다 풀걸? 다 맞출걸? 근데 그걸 5분, 6분, 7분에 풀려고 하니까 실수가 난 거지. 거기다 나머지 15분 동안 한 두세 문제만 잡았으면, 두 문제만 더 잡았으면 3등급 나온다고. 섬계한으로도 커버가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개념용, 그 다음에 요거는 올해 강의는 리뉴얼을 한다 이거야. 리뉴얼. 일단 이 강의는 그대로 유지가 돼. 알겠지? 그리고 본교재도 그대로 유지가 돼. 다만 본교재 표지가 교체된다. 알겠지? 오리엔테이션 정도는 내가 새로 찍을 거야. 중간중간에 조금 리터치가 필요한 거 조금 내가 수정할 수도 있고. 다만 문제편, 문제풀이 강의에 올해 6모, 9모, 11월 수능 들어간 것들 그거 기출을 추가해서 이거 문제풀이 해설을 내가 다 새로 찍을 거야. 요거는. 이게 리뉴얼이야. 알겠지? 그래서 혹시 지금 11월 말인데 11월 말이나 12월 달 미리 시작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기존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 들어도 돼. 리뉴얼 된 거 아닌 내용은 똑같아. 문제만 조금 더 추가되는 것 뿐이야.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혼자 풀어도 되고 5분 기출 이런 걸로 풀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하는 게 더 우선이니까. 알겠지? 자, 개념형 모의. 내가 모의고사는 조금 강조했어요. 자, 개념형 열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잡는 모의고사고 이게 너무너무 기본이라 그랬지. 3등급, 2등급, 1등급 만점을 위해서 이 스텝에서 꼬이면 안 된다고. 기본 점수 확보할 수 있어. 이 열세 문제 다 잡으면 30점대 초반이 나옵니다. 강조를 많이 합니다. 무려 50회가 되는데 올해는 5회 더 추가해서 55회분으로 나갈 겁니다. 다만 옛날에는 이 50회분을 전년도 거를 전부 다 재조합하고 문제 신규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50회분 충분히 좋아요. 그대로 나갈 겁니다. 알겠죠? 거기다가 5회분을 난이도를 올려서 신규 추가할 겁니다. 알겠죠?
55회분. 두 번째 스텝, 스킬 학습. 상크스입니다.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정말 선생님 1년 중에 가장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강의를 한 강의입니다. 준비를 해서 열심히 했던 강의입니다. 이것도 전전도 강의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아요. 그대로 살릴 겁니다. 알겠죠? 설명해주면 추론용 잡을 수 있는 모든 스킬, 여태까지 나왔었던 기출은 다 잡을 수 있어. 지난번 11월 수능까지 다 합쳐서. 알겠지? 모든 고난도 기출 문제 학습까지 다 합니다. 문제편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이거 정도 해주면 안정적 2등급이 가능해진다라고 보면 돼. 그럼 1등급 만점은요? 모의고사 훈련을 많이 해야지. 복습 많이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섬기한, 스기한처럼 리뉴얼을 합니다. 본교재 기존 그대로, 그리고 본교재에 해당하는 스킬 강의 그대로, 오리엔테이션이나 중간중간에 조금 내가 리터치가 필요한 거 조금 수정할 수 있고, 표지는 교체가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하라고. 그리고 문제편 여기에 올해 기출, 추론용 기출들 추가할 겁니다. 5분 기출 트레이닝, 내가 아이패드로 손글씨 해가지고 시간 내에 막 푸는 거, 빨리빨리 푸는 거 보여줄 거야. 알겠지? 한 문제당 길어봤자 5분 이내, 뭐 짧은 건 뭐 1분 30초, 2분 30초 이렇게 풀 거야. 신규 기출, 지난번 봤던 11월 수능, 그리고 내년에 6월 모평, 9월 모평 그런 문제들은 내가 프리 손글씨로 해가지고 더 추가할 거고. 자, 그리고 16모고, 추론용 모고도 마찬가지야. 16모고 일단 설명해주면 개념형 열쇠문제, 중난도 추론용 3문제가 들어가. 그래서 2, 3등급 확보. 개념형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자, 그리고 기존 24회분이 있었는데 이건 그대로. 거기다가 신규 추가 예정인데 몇 회 추가할지는 지금 논의 중이야. 제작 중이고. 일단 섬계안이나 개념형 모고 우선. 상크스 우선. 그 다음에 요거 나올 건데. 참고로 이 상크스 2월 달에 나온다, 얘들아. 상크스. 오케이? 요 얘기 다시 할게. 2월 달에 나와. 그런데 땡기면은 1월에 나올 수도 있어. 리뉴얼이라.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 저 어느 정도 실력돼서 섬기안이나 스기안 들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존에 있던 상크스 들어도 무방합니다. 리뉴얼 수준이라 본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알겠죠? 이것도 강조합니다. 상크스도. 자, 그렇게 됐고. 자, 16 모의고사. 요거는 이제 신규 추가돼서 나올 거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추론용 모의고사는 조금 뒤늦게 4월이나 5월 정도에 나오는데, 어려운 추론용 네 문제, 최고난도 추론용 네 문제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1, 2등급 확보. 1등급 아니에요? 실전 모의고사 20문제 풀 모의고사를 더해야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기존 36회분이나 됩니다. 많이 있어요. 모의고사 정말 많이 공급합니다. 신규 추가 예정인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 마찬가지. 3단계 복습과 NG학습, 올바요 인 원, 줄여서 올바원. 개념과 스킬 빠른 복습, 자작 NG프리, 자체 연구실 제작입니다. 토탈 솔루션,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총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리뉴얼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발표해 줄 거고요. 18 모의고사가 이때 나오는데 최고난도 추론용 두 문제를 제외한 가계도 들은 변이가 주로 빠져. 1, 2등급 확보. 오케이? 기존 12회분의 신규 추가 예정인데 이것도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총정리 파이널 단계인데 파이널 백제. 이것도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써서 이때 여름쯤에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즌 1, 2, 3, 4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풀 모의고사야. 20문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20문제 풀 모의고사를 훈련해야 선별하는 능력이 생기고 전략, 문제, 풀이, 운용 이런 걸 다 배울 수 있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기 많고요. 4개 시즌이 있는데 시즌 1, 2, 3, 4 모두 6회분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이거. 거기다가 4개 시즌 모두 지금 잠정적으로 신규 회차 2개 회차씩 더 집어넣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6회분의 2회.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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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참고로 얘기합니다. 시즌3가 시즌 1은 좀 쉽고요. 이게 이제 적절한 난이도고 이게 어마무시하게 어려워요. 시즌4가 이제 수능의 예상에서 나오는 그런 건데 지난번에 수능 어려웠다 그랬지? 우리 지난번 시즌3 정도 난이도가 그 정도였어.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 다 경험할 수 있게 다 해줍니다. 알겠죠? 시즌3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 좀 더 집어넣을 거야. 자, 이 정도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 연간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컨셉은 리뉴얼, 모의고사 추가, 요거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수능 27 수능 만점 맞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알겠죠?
워낙 전년도에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잘 찍어놓은 거라 이걸 다시 찍는 것보단 이거 제공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어. 알겠지?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 자, 이번엔 과목을 바꾸겠습니다. 생명과학 2입니다. 생명과학 2를 고민하고 선택한 친구들 짱. 소수 응시생이고 소수 수강생이지만 애정이 좀 더 갑니다. 생명과학 2 진짜 이거 선택하는 거 만만치 않은 용기거든요. 그리고 생명과학 2가 조금 더 근본 있는 생명과학 내용입니다. 생명과학 1은 정말 이거는 무슨 퍼즐이지. 학생들 얘기는 뭐 수도쿠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야. 근데 생명과학 2는 그 정도는 아니야. 연관 커리큘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생명과학 2 분석. 지난번 26 수능은 유형은 똑같아요.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어. 한 0.5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내가 한 문제 높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생명과학 2가 소수 응시하는데요. 수준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2 과목이 2년 전부터 이게 꿀 과목이다라는 소문이 점차 나면서 여기 좀 상위권 애들이 몰려드는데 점차 몰려들어가지고 수준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등급 컷이 조금 더 낮아요. 올라갔습니다. 알겠죠? 전년도가 등급 컷이 낮고 올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야. 경쟁이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주의하시고. 그래도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생1도 가르치고 2도 가르치잖아. 그래도 생1보다는 생2가 조금 더 아직까지는 나아. 근데 27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상대평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얘도 수능 3등급까지는 할만해. 쉬워 진짜. 3등급 커트라인이 좀 낮거든. 그런데 2등급 많이 어렵고 1등급은 진짜 어려워.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턱대로 생활에서 생2로 갈래? 이거보다는 자기가 좀 고민을 좀 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라고, 한번 결정을 했으면 소신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후회 없어. 내 선택에 대해서 후회 없어. 남 탓하지 않을래. 그리고 한번 결정했으면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최선을 다할 거야. 그게 바로 소신이야. 생2는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분량 많다. 생1에 비해서 1.5배 분량이 교과 내용이 많아. 개념이 많아. 처음 배우는 내용이 대부분이야. 뭐 TCA 회론이 진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코돈 추론 이런 거 어려운 거 새로운 게 많아. 근데 한번 이 장벽을 넘어서면 문제는 생원보다는 할만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일부 추론형은 매우 어려워. 이게 편중돼 있어. 코돈 추론이라고 하는 정말 언터처블한 시간 걸리는 문제가 있어. 근데 요즘에는 거의 생1의 가계도나 돌연변이가 거기에 필적할 수준으로 올라왔어. 27 수능은 26 수능보다, 그러니까 다가올 27 수능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셔야 돼. 매년 한 문제씩 어려워지고 있거든.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 경쟁이 응시생이 적고 조금씩 더 공부를 많이 하는 추세고 상위권이 몰려오기 때문에 상대평가 점수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는 좀 있다. 이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갑니다. 생2 무조건 꿀 과목이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자기가 열심히 하면 좋은 점수 받는 애들 있어. 선생님 수강평 거기 보면 생2 선생님이 얘기해서 시작했고 1년 동안 해가지고 1등급 나왔습니다. 심지어 여름부터 해가지고 2등급 나왔습니다. 그런 애들도 있어. 이것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일부 부분만이라도 딱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 그걸 잘 활용하면 좋아요. 생원과 좀 컨셉이 비슷하거든. 학습 및 시험 전략 보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진짜 수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 근 10년 동안. 일부 문제 난이도는 조금씩 높아졌지만, 근데 생1이 난이도 지난번 올라간 것보다는 얘가 덜 올랐어.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다고. 문제 구성이 개념형 14문제, 추론형 6문제 구성은 똑같아. 다만 이 개념형 14문제 공부량이 조금 더 많다라는 얘기야. 1.5배. 알겠지? 근데 공부만 다 하면 이거 금방 잡아. 어렵지 않아. 추론형 6문제 싸움이야. 이 추론형 6문제를 구분해보면 중난도, 고난도, 최고난도가 있고, 최고난도는 한 문제 나올 때가 있고, 코드 추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하디반이나 제한요소 추론이나 아니면 염기조성 계산이나 그런 게 한 문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엄청 짜증나는 문제가 있어. 보통 한 문제라고 보면 돼. 코돈 추론. 그거는 진짜 제대로 풀 수 없어. 진짜 인간적으로. 고난도 두세 문제.
그리고 중난도 한두 문제. 예를 들어 전사인자 추론 이런 거 쉽거든. 평이해. 이렇게 구성돼 있어. 그러면 얘도 생원과 비슷해. 개념형 연례 문제를 확실하게 잡으라고. 그럼 이게 거의 30점대 중반까지 가능해져요. 그럼 3등급이 가능해진다니까. 이것만 잡고 나머지 하나 찍어서 맞춰도. 근데 요거 잡고 등급 컷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요거 잡고 중난도 추론형 한두 문제 잡으면 확실한 3등급이 가능해집니다. 오케이? 거기다 고난도 추론용 여기서 한두 문제 더 잡잖아요. 그럼 2등급 가능해지고 여기까지 이 최고난도 빼놓고 여기까지 잡으면 1등급도 가능해집니다. 고등 추론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잡았을 때. 오케이? 근데 여기서 최고난도가 고등 추론 빼고 그거는 언터처블이야 빼고 나머지가 하나 더 나왔어. 염기 조성 계산이 좀 어려웠어. 그거까지 잡았을 때 확실한 등급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표 등급에 맞게 자기 학습할 수 있는 양에 맞게 내 국영수 다른 과목과 학습 밸런스의 상황에 맞게 자기가 전략을 짜서 개념용부터 잡고 나머지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면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쫄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생명과학2 연간 커리큘럼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생명과학2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은 커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도 좋은 점수, 좋은 등급 받은 애들이 정말 많아요. 알겠죠? 제일 먼저 지금 당장 12월부터 그냥 이거 강의를 하면 되는데 섬세한 개념 앤 스킬 완성 강의입니다. 섬개스완. 이거는 교과 개념도 다 들어가 있고 추론용 스킬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형, 심화, 기출까지, 추론형까지. 그래서 교재가 두툼합니다. 알겠죠? 모든 개념, 추론용 스킬, 모든 거, 기출문제 모든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요것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 다 커버가 가능하고 이것만 해도 3등급, 2등급, 1등급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강의는 강좌와 교재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예전 강의 그대로 유지. 알겠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내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 여러분 선배들이 다 증명했던 거야. 알겠지? 다만 신규 기출, 예를 들어 지난번 6월 모평, 9월 모평, 11월 수능 해설 강의는 추가를 해줄 거야. 교재는 수록되지 않아. 첨부 파일을 제공해 줄 거고.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쭉 요것만 하시면 되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세요. 마찬가지로 선생님 저 12월인데 새로운 강의 안 나와요? 그냥 기존 강의 들으시면 돼요. 요건 나중에 내가 첨부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들어주시면 되겠다. 여러 번 반복해라. 2번, 3번. 알겠지? 1년 내내. 자, 개념형 모의고사가 있는데 20회 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3월달 벌써 나와 있어요. 12월 동시에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 끝내고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3월이라고 내가 써놓은 거야. 이건 2월도 좋고 3월도 좋고 4월도 좋고 상관없어요. 5월도 좋고. 개념형 모의고사 20문제. 개념형 문제 14문제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알겠지? 백호연구실 제작한 거고 강좌 교재 예전 거 그대로 유지. 알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펄 모의고사가 메가스터디가 제작하는 20문제짜리인데 자, 요거는 아직은 메가스터디가 계획이 안 섰대요. 메가스터디 교재 편집하는 쪽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되면 내가 판단할 거야. 할지 안 할지는. 자, 이 정도로 커리큘럼 알려드리는데 요거 섬계수완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라. 그래도 다 커버된다. 알겠지? 그리고 문제가 10년 동안 계속 그대로라 기출문제를 계속 풀면 돼요. 거기다 추가를 더해라 그러면 EBS 수특과 수완 나올 거야. 그거 좋아. 가성비 좋고. 그거 꾸준히 풀어주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생원, 생투 연간 커리큘럼 소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